자, 2차 부등식과 연립 2차 부등식인데요. 우리가 연립이라는 것은 공통된 해, 2차 부등식이 두 개 있을 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고등학교 와서 처음으로 배우는 2차 부등식 학습이 잘 되어야 되는 겁니다. 2차 부등식 학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2차 부등식 학습이 잘 돼 있다면 연립 2차 부등식은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학습 목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차 부등식과 2차 함수의 관계를 먼저 이해를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2차 부등식은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거든요. 선생님이 또 이야기를 하지만은 지금 2차 부등식은 고등학교 와서 처음 배우는 거니까 정말 열심히 해줘야 됩니다. 먼저 준비하기로 선생님이 설명을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라는 것은 뭡니까? 2차 함수,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중에서 2차 함수에 해당되는 거죠. 2차 함수는 반드시 뭐가 따라 나온다 그랬습니까? 그래프가 따라 나옵니다. 왜냐하면 2차 함수라는 것은 x와 y의 관계식이기 때문에 x가 얼마라고 결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y값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처음에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는 x가 1일 때 y값을 찾아서 좌표 평면에 점을 꼭 찍고 또 x가 2일 때 y값이 얼마인지 찾아내서 또 점을 꼭 찍고 그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려낸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이 그래프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자. 이렇게 공부를 한 게 함수의 그래프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1번 같은 경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가 중3 때 많이 그려봤기 때문에 자, 점을 콕콕 찍어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y는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얘를 인수분해를 했더니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 되었네. 그래서 어떻게? 마이너스 2, 1에서 만날 거고 조금 더 열심히 그래프를 중학교 때 그래프를 많이 그려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었지? 반의 제곱이 필요했다. 그래서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해서 꼭지점의 좌표까지 구해서 그래프를 그려본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것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4분의 1에서 꼭지점을 가지면서 이런 그래프를 그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점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었네. 자, 이렇게 선생님들이 가르쳐 줬을 거예요. 자, 여기가 축이야. 축이야? 좀 그래프가 그러나요? 요 축을 기준으로 네,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그죠? 대칭이 돼줘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요것은 x축이죠. x축을 고상하게 y가 0이다. 그럴 때 x축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 전까지 스님하고 공부한 것이 2차 함수에서 2차 방정식으로 만드는 것은 y가 0이 되는 이렇게 되면 2차 방정식이 되고 그러면 x축이 되기 때문에 x축과 만나는 x의 값이 2차 방정식의 근에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근데 지금은 2차 방정식이거든요. 2차 방정식은 뭐냐면요.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일때 x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을 때 x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는 게 2차 부등식 문제거든요. 그럼 여기서 잘 살펴봐요. 이 y 대신에 0이라는 표현을 썼죠. x축보다 0보다 크다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x축보다 위에 있다는 거죠.
0보다 작다는 말은 뭡니까? x축보다 아래쪽에 있다는 거예요. y의 값이. 그럴 때 자, 살펴봐요. x축보다 아래쪽에 있을 때, 아래쪽에 있다는 말은 뭡니까? 이 그래프가 요거라는 거죠. 이런 범위일 때, 요럴 때 x의 값은 어떻게 되니? 그게 2차 부등식의 풀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프가 x축을 기준으로 아래쪽에 있을 때 x의 값은, x의 범위는 어떻게 되니? 그럼 어떻습니까? 아래쪽에 있을 때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있을 때, x의 값이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있을 때 그래프가 아래쪽에 있는 거죠. 아, 네. 아래쪽에 있는 경우는 x의 값이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있네요. 이렇게 답을 하는 게 2차 부등식의 풀이가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2차 부등식을 풀어라. 0보다 크다라는 것은 이 그래프가 x축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범위가 어디니? 위쪽이 요쪽이죠. x축을 기준으로 위에 있는 그래프가 여기죠. 이럴 때 x의 범위는 어디에 해당되니? 자, x의 범위가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이 그래프에 요 점 있을 때 x의 값, 이 점 있을 때 x의 값 하면은 x의 범위가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x의 범위는요, 요게 x의 범위니까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더 적고요. x의 범위는요, 요게 x의 범위니까요, x의 범위는 1보다 더 크네요. 이렇게 대답하는 게 2차 부등식의 풀입니다. 요 형태에 대해서, 이 요령에 대해서 잘 익혀둬야만이 고등학교 와서 처음 배우는 2차 부등식이기 때문에요. 잘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교과서 문제를, 교과서 흐름을 다시 보겠습니다. 생각 열기 한번 봅시다. 오른쪽 그림은 2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그래프다. 자, 그렇죠. 0이 되는, y값이 0이 되는 x의 값은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그는 마이너스 1과 2 되어 있고요. 꼭지점의 좌표, y절편, y절편이라는 것은 x가 0일 때 y값, y절편도 구해져 있고요.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고 싶으면 구해도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렇죠? 자, 그래프다. 그래프가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의 x의 값의 범위를 구해보자. 그러면 그래프가 위쪽에 있는 거는 x축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x축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부분이 여기죠. 요 부분이죠. 그래프가. 그럴 때 x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자, 이 점의 좌표는 y값이 0보다 크고 y값은 여기고 x의 값은 여기죠. 요 점을 살펴보면은 y값은 여기고 x의 값은 여기인 거예요. 요 점은 뭡니까? y값은 여기고 x의 값은 여기. 이 점은 y값은 여기, x의 값은 여기. 이 점은 y값은 여기, x의 값은 여기. 그러니까 y값이 0보다 클 때 x의 범위는 여기와 여기가 되는 거죠. 자, 이 범위를 잃은 요거 x의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더 작다라고 읽고요. 여기에 x의 범위는 x는 2보다 더 크다라고 읽어주는 거죠. 자, 2번 생각 열기 한번 보세요.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x의 값의 범위를 구해보자.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는 요 부분이죠. 이 부분일 때 x의 범위는 뭡니까?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x의 값이 있는 거죠. x의 값. 그래프를 읽는 요령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와 있는 거죠. 자, 요거는 요 선이라는 것은 x축 y가 0인 범위고, 얘는 y가 0인 선이고, y가 0보다 큰 범위는 요 윗부분이고, 그래프가 0보다 작은 부분은 아랫부분이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a가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는 뭡니까? 뒤집어져 있으니까 y가 0보다 큰 부분은 요 부분이고,
y가 0보다 작은 부분은 이 부분이란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프를 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2차 부등식의 해하고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복잡한 것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2차 부등식의 해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활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이럴 때는 답이 이거야 하고 이렇게 외워두면은 정말 힘들어집니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요. 한번 보기는 해볼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자,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은 컴 부분은 그래프상으로 요 밑쪽이죠. 그러니까 얘보다는 더 작고 얘보다는 더 크다 이렇게 답을 낼 거고, 작은 부분은 아래쪽이죠. 그래서 뭐와 뭐 사이에 이렇게 답이 나올 거다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자, 그 다음에 판별식이 0과 같을 때는 한 점에서 만나죠. 한 점에서 만나니까요. 이 그림을 보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0보다 작은 부분, 0보다 작은 부분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답이 없다라고 나오는 거고,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0보다 작을 때는 없는데 0보다 같을 때는 여기 하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x는 알파 이렇게 답을 낼 겁니다. 자, 그 다음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될지.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말은 x축과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안 만난다. 그래서 0보다 큰 범위. 여기에서는 다 0보다 크네요. 안 만나니까. 그러니까 모든 실수가 답이 돼요. 그 다음 0보다 작은 부분은 그래프가 항상 S축과 안 만나니까 0보다 작은 부분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에서 하나 유의해야 될 것은 모든 실수가 답이 되는 요 형태를 기억을 꼭 하세요. 선생님들이 절교 시험 문제 내시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실수가 답이 될 때는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그죠? X축과 안 만납니다. 0보다 작다. 그림을 한번 기억을 하세요. 선생님이 나중에 다시 설명할 겁니다. 자, 양수일 때 하나만 기억하고 있으면 엄수는 마이너스 1 곱해서 양수로 생각해서 풀으면 되니까 한 가지만 기억해라. 이 내용이 되는 거죠. 자, 문제를 풀면서 한번 해볼게요. 굳이 형태의 답을 외울 필요는 없고요. 2차 부등식은 다시 강조합니다. 2차 부등식은 뭘 이용해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자, 요거 봐요. 자, 이해가 안 되면은 판별식 D를 써야 되겠지만 인수분해가 눈으로 딱 봐서 인수분해가 된다면은 굳이 판별식 D를 사용할 필요도 없는 거죠. 예제 1번처럼 딱 보니까 인수분해가 됩니다. 뭐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로 인수분해가 되죠.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래프를 그려야 될까요? 1과 5가 두 점에서 만나고 얘가 플러스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려야지 하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근이 1과 5고 얘는 양수네 하고 한다면은 얘는 두 점을 지나면서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 이런 그래프를 그려줘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방정식을 판단하세요. 부등식을 판단하세요. 얘가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요게 y가 0인 선인데 0보다 크다 그러면은 얘보다 위쪽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프가 위쪽에 있는 부분은 요 부분이죠. 그래프가 위쪽에 있을 때 x의 값은 뭐니? 이게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요령입니다. 여기에 x가 있어요. x는 1보다 왼쪽에 있네요. 더 작아요. 또는
아, 여기에 x가 또 있네요. 이 x는 5보다 오른쪽에 있어요. 5보다 더 커요.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2차 부등식. 자, 다시 한번 봐요. 문제 1번을 딱 봤더니 문제 1번을 봤더니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인수분해 되죠. 어떻게 인수분해 돼요? 마이너스 3과 플러스 2죠. 아, 얘는 그러면은 이 그래프는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네.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구나. 어느 점에서 만나니? 아, 마이너스 2와 3에서 만나네. 그러고 나서 2차 부등식을 푸세요. 0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죠. 이 그래프가 0보다 작은 부분이 어디예요? 이 부분이죠. 0보다 작다는 말은 x축과 아래쪽에 있는 거니까 0보다 작다는 범위는 이 부분이죠. 고를 때 x의 범위는 여기네요. 예, 여기에 x가 있네요. 이해됩니까? 그럼 x는 마이너스 2와 3 사이에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선생님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얘 봐요.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플러스 5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네. 아, 요런 2차 부등식, 2차 함수의 그래프인데 얘는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구나. 마이너스 5와 3에서 만나네. 그러고 나서 2차 부등식을 보세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네. 0보다 크다니까 이 그래프가 y는 0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구나. 위쪽에 있네. 그럴 때 위쪽에 있을 때 x의 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니? 아, 이 부분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그럼 뭡니까? 아, 여기에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5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더 작거나 같다. 요것의 x의 범위는 3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더 크거나 같다. 자, 3번, 4번 문제도 풀어야 되는데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계산 문제는 선생님 풀이 과정만 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직접 해보셔야 돼요. 마이너스가 있는 것은 굳이 마이너스로 안 해도 된다 그랬죠. 양변을 마이너스를 다 곱해주니까 부동호 방향은 바뀌더라.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를 해줬더니 1과 3, 2와 1, 여기에 마이너스가 되면 인수분해가 되나요? 마이너스 6. 이렇게 해주면 플러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 이 그래프는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네. 하나는 2고, 아, 여기에 잠깐만, 여기에 동호가 없으니까 구멍을 뚫어줄게요.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네.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2차 부등식을 푸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0보다 크다라고 돼 있으니까 0을 기준으로 0보다 크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래프가 위쪽이죠. 위쪽이 될 때 x의 값은 어디냐? 판단이 됩니까?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더 작고 또는 x는 2보다 더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4번 문제도 풀 수 있을까요? 4번 문제. 선생님은 이 마이너스를 굳이 마이너스로 안 하고 양수로 할 겁니다. 그래서 3x 마이너스 5가 부동호 방향이 바뀌네요. 인수분해가 될까요? 인수분해가 될까요? 네. 인수분해가 되죠. 마이너스 5고 플러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3이 나왔어요. 아, 그랬더니 아, 얘 그래프는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구나. 하나는 마이너스 1이고 색칠해주고 하나는 2분의 5구나 색칠해주고. 그러고 나서 2차 부등식을 푸세요. 0보다 작거나 같네.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는 어디야? 아래쪽이네. 아래쪽일 때 x의 값은 뭐와 뭐 사이? 마이너스 1과
2분의 3 사이에 있네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어요? 하루에 5문제씩 꾸준히 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예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예제 2번입니다. 우리는 2차 부등식의 풀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어요. 자, 그래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일단 요것의 형태를 한번 찾아볼게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이항을 했더니 y는 얘의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그랬더니 얘 딱 봐도 뭐가 돼버려요? 완전 제곱이 돼버리죠. 그래서 보면은 얘는 x가 1일 때 y = 0인 점을 지나면서 위쪽으로 이런 그래프가 되는구나. 접하는 그래프가 되는구나 하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러고 나서 부등식을 푸세요. 그러면 여기 봐요. 0보다 작은 0을 기준으로 아래쪽으로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답은 없다라고 써주면 되는 겁니다. 자, 문제 2번 한번 볼게요. 문제 2번. 다음 2차 부등식을 푸세요. 우리 2차 부등식을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죠. 그래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죠. 이항을 해줬더니 이렇게 됩니다. 얘는 딱 봐도 뭐가 됩니까? 완전 제곱이 되죠. 그래서 얘의 그래프를 그리면은 얘가 양수이기 때문에 얘의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x가 2인 점에서 y = 0이 되는 요 점 접하면서 위쪽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자,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부등식을 푸세요. 어떤 부분을 요구했습니까? 0보다 큰 부분을 이야기를 했어요. x가 2일 때는 y가 0이죠. 0보다 큰 부분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x가 뭐가 아닌 2인 모든 실수, 이렇게 답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하나하나 문제를 풀 건데요. 먼저 이런 문제는 선생님 풀이 과정만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직접 문제를 풀어야 돼요. 다시 볼게요. 2차 부등식은 반드시 나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딱 봐도 얘는 뭐가 돼요? 완전 제곱이 되죠. 그래서 완전 제곱이 되기 때문에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요? 얘가 0이 되는 x의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x의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 y가 0이 되면서 얘는 양수네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그립니다. 접하는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2차 부등식을 푸세요. 얘가 뭐라고 돼 있어요?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0보다 작은 부분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같은 부분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답은 뭐라고 써요? x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답을 쓰는 겁니다. 3번 문제 한번 봅시다. 할 수 있겠습니까? 3번 문제. 자,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굳이 마이너스를 안 해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양수로 만들어주고 다 부호를 바꿔주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네요. 네, 얘가 인수분해 될까요? 안 될까요? 판단하기가 힘들면은 판별식 D를 사용하세요. 그런데 요 정도는 판단이 되네요. 그죠? 뭐로? 완전 제곱꼴이죠. 마이너스 3의 제곱을 하면은 나옵니까? 네, 완전 제곱꼴이 되죠. 자, 그러면은 얘의 그래프는 뭐가 됩니까? 2분의 3이고 위쪽으로 이렇게 되는 2차 함수인데, 그리고 나서 2차 부등식을 풀으라 그랬죠. 뭐라 되어 있습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부분 x가 2분의 3, 큰 부분 나오죠. 그러니까 답은 뭐가 됩니까? 모든
실수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프를 보고 판단해야지 그 표를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얘 양수로 고친다면은 부호를 바꿔줘야 되는 거죠. 얘도 지금 대표적으로 완전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준다면은 5가 되고 얘가 양수니까 자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그죠? 이런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봐야 되는데 이런 실수를 하면 답이 틀려요. 선생님이 마이너스에서 부호를 바꿔주면은 부동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부등식을 본다면은 0보다 아래쪽이 있어요? 없어요? 0보다 아래쪽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는 없다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2차 부등식을 푸세요 하고 딱 봤더니 우리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할 겁니다. 근데 얘가 인수분해 돼요? 잘 판단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은 두 근을 갖는 건지 중근을 갖는 건지 근이 없는지 얘 봐도 딱 판단이 안 되면 판별식 D 써야 돼요. 자, 판별식 D 해볼게요. B-1 마이너스 AC 했더니 0보다 작죠. 그럼 뭐를 갖는다? 허근을 가지면서 2차 함수의 그래프는 뭐가 됩니까? 근이 없어요. 그래서 X축과 만나면 안 돼요.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놔야 돼요. 자,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뭘 봐야 됩니까? 2차 부등식을 풀어라 그랬죠. 0보다 큰 범위가 이 그래프를 보고 0보다 큰 범위를 찾아보세요. 모두 다 y값이 0보다 크죠. y값이. 그래서 답은 뭐가 됩니까? 모든 실수 이렇게 쓰는 겁니다. 문제 3번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3번. 이런 문제는 쌤 풀어주는 게 아니고 직접 문제를 풀어야 되고 풀었다 생각하고 선생님하고 답만 맞춰봐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풀을 과정만 보면 안 됩니다. 자, 1번 봤더니 얘가 인수분해 되는 것도 아니고 잘 판단이 안 돼요. 그러면 판별식 D를 살펴봐라 그랬죠. 자, 판별식 D를 살펴봤더니 B의 제곱 25 마이너스 4AC 했더니 32 했더니 0보다 작다 돼요. 그러면 허근을 갖는다. X축과 만나는 점은 없다. 이렇게 되죠.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2차 부등식을 푸세요. 0보다 크다. 0보다 큰 범위. 0보다 큰 범위. 그래프가 다 0보다 크죠. 그래서 답은 모든 실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3번도 한번 볼게요. 3번 문제. 인수분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판별식 D를 한번 써봤더니 판별식 D는 3의 제곱 9 마이너스 4 곱하기 2 곱하기 7이니까 당연히 0보다 작네요. 그래서 얘는 X축과 만나지 않는 얘가 양수이기 때문에 X축과 만나지 않는 이런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2차 부등식을 풀려고 봤더니 0보다 작은 범위를 찾으래요. 그래프가 0보다 작은 부분에 그래프가 그려져요? 안 그려져요? 안 그려져요. 그래서 해는 없다라고 쓰는 겁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2번은 지금 얘가 마이너스니까 굳이 마이너스 하지 말고 플러스로 고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될지 안 될지 봤는데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D를 썼더니 1 마이너스 4 곱하기 AC 했더니 0보다 작다 나오죠. 그래서 X축과 만나는 점은 없는 이런 허근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부분은 없지만 뭐가 되어 있습니까? 다 그래프가 0보다 크죠. 그래서 답은 모든 실수라고 적는 겁니다. 이거는 OR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되는 거예요. 자, 4번 문제도 한번 살필게요. 얘가 마이너스니까 양수로 고쳐준다면은
예, 양수로 고쳐준다면 부동의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요거 실수 많이 하면 틀려요. 자, 그러면은 인수분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D를 한번 써볼게요. D를 써버리면은 뭐가 됩니까? 짝수근이죠. 짝수근이에요. 마이너스 1의 제곱 1 마이너스 8이니까 0보다 작네요. 그래서 그래프는 X축과 만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2차 부등식을 보세요. 0보다 작거나 같다 했으니까 그래프가 아래쪽에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부분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해는 없다라고 쓰는 겁니다. 자, 강조합니다. 2차 부등식은 뭘 이용합니까?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할 겁니다. 그래프를 이용하고 나서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래프를 그려줘야 됩니다. 인수분해가 되면은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요. 완전 제곱꼴로 고칠 수 있다면은 중근이 되는 거고, 자, 판단이 안 되면 판별식 D를 쓰세요. 판별식 D를 써서 0보다 작으면은 X축과 만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부등식을 판단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4번 문제. 실제적으로는 문제 4번처럼 이런 문제도 선생님들이 출제하시는 걸 참 좋아하십니다. 문제 4번 보겠습니다.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라는 말을 썼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면은 2차 부등식의 문제는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한다고 그랬죠. 얘가 양수입니다. 부등식이 뭡니까?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그래프가 항상 위쪽에 있어야 되는 거죠. X축과 만나지 않고 항상 위쪽에 있는 이 그래프는 판별식 D가 뭐였습니까? 0보다 작답니다. 많은 친구들이 착각을 해서 문제를 푸는데 0보다 크다라고 생각하는데 0보다 크면은 두 점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0보다 크다로 되어 있으면은 요거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라고 나와줘야 되는데 이제 학생들이 착각을 참 많이 합니다. 0보다 작다라고 돼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판별식 D를 구해준다면은 판별식 D는 자 B 다시죠. K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K 플러스 5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돼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풀어준다면은 뭐가 됩니까? K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9 마이너스 K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네요. 다시 쓰면은 K제곱 플러스 5K 플러스 4는 0보다 작다로 되어 있죠. 자, 얘는 또다시 K에 대한 2차 부등식 문제입니다. 자, 선생님이 2차 부등식은 항상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을 해라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럼 K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릴 텐데 얘는 딱 봐도 뭐가 됩니까? 딱 봐도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얘는 두 점에서 만나는 그래프가 되겠구나. 한 점은 마이너스 4고 한 점은 마이너스 1이네. 얘가 0이 되는 K 값이니까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부등식 문제를 풀었더니 0보다 작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그래프가 0보다 작은 범위는 여기죠. 그럴 때 x의 값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연립 2차 부등식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립이라는 거요. 쌍으로 되어 있다는 거고 2차 부등식의 공통된 해를 선택해 주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제 4번 문제처럼 2차 부등식이 쌍으로 되어 있는 연립 부등식은 각 부등식의 해를 구해서 공통된 해를 선택할 겁니다. 자, 식일식을 먼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일식. 식일식을 봤더니 바로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래서 어떻게 인수분해가 됩니까?
플러스 3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됩니까? 자, 한번 볼게요. 얘는 플러스 4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양수구나.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데 두 점에서 x축과 만나는구나 하고 판단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색칠이 돼서 마이너스 4고 얘는 색칠이 돼서 2구나 하고 판단이 돼줘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부등식을 풀어라 이렇게 해라 그랬죠.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그래서 얘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은 어디입니까? 요 아래쪽이고 x의 답은 여기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연립부등식의 해는 공통된 해니까 먼저 이렇게 여기에다가 수직선에다가 표시해줘도 상관이 없어요. 마이너스 4와 2 사이인데 얘는 색칠이 되어 있어야 되고 요 사이구나. 1번 해는 여기구나 하고 이렇게 옮겨놔도 상관이 없어요. 자, 식 2식을 한번 볼게요. 식 2식도 참 고맙게도 뭐가 돼버려요?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그래프는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겠네. 하나는 0이고 하나는 뭐예요? 3이죠. 그래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구나 하고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부등식을 판단하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위쪽으로 0보다는 더 작고 3보다는 더 큰 요 윗부분이 되는구나. 근데 연립부등식은 공통된 해니까 여기다가 옮겨주면 돼요. 0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마이너스 4와 2 사이. 0의 위치는 여기죠. 3의 위치는 뭡니까? 2보다 크니까 3의 위치는 여기죠. 그리고 나서 0보다는 x의 범위가 작으니까 왼쪽으로 3보다는 더 크니까 오른쪽으로 표시를 하고 나서 x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공통된 해이기 때문에 두 번 겹쳐져 있는 이 부분이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답은 x는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고 0보다는 작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문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5번. 다음 연립부등식을 푸세요. 공통된 해를 선택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식은 1차식이네요. 네. 1차식 쉬운 게 나와 있네요. 그죠? 자, 1번식을 풀어주면은 3x는 이항을 해줬더니 9. x는 뭐가 되는 거예요? 3보다 크다. 그리고 요런 거는 어쨌든 답은 공통된 해니까 수직선에 옮기고 나서 생각을 할게요. 자, 3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3보다 크다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이 식은 봤더니 2차예요. 2차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을 해라 그랬죠. 근데 2차는 인수분해가 됩니까?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네, u 플러스 1 하면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얘는 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나는구나. 하나는 6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이구나. 자,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2차 부등식을 보세요. 아래쪽이죠.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아래쪽이죠. 여기에요. 그죠? 자, 그래서 요 수직선에서 옮겼더니 마이너스 1은 3보다 작으니까 6은 3보다 크니까 자, 이렇게 점을 찍어서 요 사이니까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네요. 그럼 공통된 x의 범위가 나오나요? 그래서 답을 적을 때는 3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답을 적어주면 돼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에서 1식을 한번 풀어볼게요. 1식을 봤더니 2차
부등식이네요. 그래서 그래프를 이용할 겁니다. 그러면은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얘가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 그냥 하면 되죠. 곱해서 18이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9가 되는 거는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6인가요? 그래서 그래프는 얘가 양수고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구나. 하나는 3이고 하나는 6이네. 그러고 나서 부등식 문제를 푸셔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0보다 큰 부분은 요 위쪽 그때의 x값 나오는 거죠. 자, 여기는 색칠이 돼줘야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어차피 연립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직선에서 옮기고 나서 생각을 할 거니까 먼저 적어 놓읍시다. 얘는 3이고 얘는 6이에요. 얘는 포함을 하면서 더 작아요. 얘는 포함을 하면서 더 커요.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읍시다. 자, 이 식은 한번 볼게요. 이 식도 뭐가 되나요? 2차 부등식 문제니까 먼저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판단을 해 볼게요. 얘는 인수분해가 쉽게 되죠. 인수분해가 쉽게 된다는 말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구나. 얘는 마이너스 1이고 4네. 얘는 아래쪽이구나. 아래쪽이면 0보다 작다니까 아래쪽이네. 그때의 x의 값은 그때의 x의 값은 되죠. 자, 그러면 판단을 해야 돼요.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3보다 더 작아요.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는 거예요. 4라는 것은 3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아요. 여기에 4가 있는 거예요. 요거의 사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공통으로 되는 x의 범위는 답은 뭐라고 적어줘야 될까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생각 넓히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고민에 빠져 있네요. 고민에 x의 값의 범위를 결정해보자. 네, 출입문의 둘레의 길이는 18이다. 출입문의 둘레의 길이는 18이다. 그런데 출입문의 세로의 길이는 가로의 길이보다 2배보다 길다. 네. 출입문의 넓이는 14제곱미터 이상이다. 자, 이렇게 문제를 어떻게 풀까요? 자, 먼저 식을 세워서 생각을 해주면은 훨씬 좋다는 거죠. 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어주면은. 세로의 길이는 x로 뒀네요. 그리고 출입문의 둘레의 길이는 18이에요. 18. 그럼 나는 어떻게 될까요? 세로의 길이는 x의 길이는 가로의 길이를 알아요? 몰라요? 가로의 길이는 몰라요. 가로의 길이의 2배보다 더 길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더 크다라고 되죠. 자, 식을 세울 수 있습니까? 그리고 출입문의 넓이는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가로 곱하기 넓이 y는 14보다 이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식을 세운다면은. 그런데 출입문의 둘레의 길이는 18이다. 이거죠. 그러면 출입문의 둘레라는 것은 x가 2개고 y가 뭐예요? 2개네요. 그럼 2x 더하기 2y는 18이네요. 그럼 x 플러스 y는 9. 그럼 y는 뭐가 될까요? 9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나요? 네. 자,
이해됐습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도 문제 읽으면서 파악을 해야 되니까요.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현재 직사각형 모양의 출입물을 만들려고 합니다. 세로의 길이를 x로 뒀습니다. 근데 x의 범위를 정해보자. 출입문의 둘레의 길이를 18m라고 했습니다. 근데 출입문은 직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럼 직사각형이라는 것이 여기가 x면 여기도 x고 여기는 뭐가 됩니까? y가 되는 거죠. 근데 둘레의 길이가 18이라 했기 때문에 2x 더하기 2y는 18이고 계산을 해줬더니 x 더하기 y는 9가 되고 그죠? 자, 난을 봤더니 세로의 길이가 뭐였어요? x였습니다. 가로의 길이는 y. 2배니까 곱하기죠. 더 길다니까 더 크다가 되는 겁니다. 출입문의 넓이라는 것은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14보다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식을 다시 세워본다면은 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x 플러스 y는 9고요. 나에서 알 수 있는 거는 뭡니까? x는 2y고요. 다에서 알 수 있는 거는 뭡니까? x 곱하기 y는 1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자, 여기에서 미지수를 두 개로 할 필요가 없이 y는 9-x라고 적어주면 좋겠다 이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자, 지워 볼게요. y 자리에 9-x를 적겠습니다. 그러면 나를 다시 쓰면은 x는 18-2x니까 다시 쓰면 어떻게 될까요? 나에서 3x는 18, x는 얼마가 될까요? 6보다 크다로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를 다시 쓰면 뭐가 됩니까? 9x-x의 제곱 마이너스 14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다시 쓰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4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2차 부등식이니까 인수분해가 되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준다면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구나. 2가 7이구나. 그죠? 그러고 나서 작거나 같다 봤더니 요 부분이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연리 부등식 문제니까 수직선에 옮겨서 판단을 한번 해볼게요. 판단을 해보면은 자, 나에서 6은 x의 값은 6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고요. 다에서 x의 값은 2와 7 사이에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답은 요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나요? 이렇게 되네요. 그죠? 자, 이런 문제에서는 x의 값이 이렇게 되는지 항상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무슨 판단입니까? x도 0보다 커야 되고 y도 0보다 커야 되고요. 그죠? 네. 합이 x 플러스 y가 9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뭐가 됩니까? x의 범위는 x는 뭐보다? 9보다 작다라고 구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x가 만약에 9가 돼버린다면은 y는 뭐가 돼버려요? 0이 돼버리죠. 그래서 x와 y는 둘 다 0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아야 됩니까?
9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이런 XY의 범위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2차 부정식이 터무니없는 답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XY는 9보다 작다. 이런 범위 조건을 만족시키는 범위만 답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별 영향이 없죠. 7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해보는 이유는 나중에 영역 이를 때 꼭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